그날도 어김없이 오전 10시 빵집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작은 체구의 노인이 들어섰죠.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빵을 고르는 손길은 섬세했고 계산대에 내려놓는 돈다발은 빳빳하게 새 것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거액의 현금 결제, 그리고 사라지듯 사라지는 뒷모습. 상인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러나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 따뜻한 빵 냄새 넘어 눈물 어린 사연 속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실 것 같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성수동 수제 베이커리 거리에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였죠. 낡은 운동화에 해진 점퍼를 걸친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달랐어요. 또 오셨네요, 할머니. 진수는 30년째 이곳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손님을 봐왔지만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며 빵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림빵 20개, 소보로 30개, 딸기 케이크 5개. 준영이가 계산을 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늘도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매일 이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불 방식이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새돈이었죠.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한 장 한 장이 서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카드로 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괜찮아요. 현금이 편해서.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진수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베이커리 거리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채소 가게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할머니 말이야, 우리 가게에도 매일 와. 채소를 한 박스씩 사가는데 다 썩을 양이야. 떡집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50인분씩 사가요. 옆집 떡집 사장이 거들었습니다. 진수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어요. 혹시 이 할머니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준영아, 오늘 할머니 따라가 봐. 진수의 부탁에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인 준영이도 궁금했거든요. 오후 2시. 할머니는 무거운 봉투들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준영이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복잡한 골목길에서 할머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준영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아파트 경비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본 준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젊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소방관 제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 헬멧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준영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우리 재호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진이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영이는 조용히 경비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준영이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방관 아들이 있었구나. 진수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2년 전 소방관 순직이라고 치자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웅 소방관 박재호, 어린이 5명 구하고 순직. 국민 성금 40억 모여.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 속 사진은 준영이가 본 그 소방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빵을 사가는 그 할머니였죠. 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할머니는 매일 그렇게 많은 빵을 사가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베이커리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그들은 상인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혹시 박영숙 할머니 아세요? 저희가 조카 부부인데.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아, 매일 오시는 할머니요? 10시에 오실 거예요. 부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남자가 작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셔서 돈을 막 쓰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진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진짜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10시가 되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조카 부부는 멀리서 할머니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빵을 사는 모습, 현금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정민아, 이 정도면 충분해.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되겠어. 그래, 수진아. 40억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야.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진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이 할머니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빵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재호가 좋아했던 생크림 케이크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딸기가 듬뿍 올라간 케이크였죠. 할머니, 오늘은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진수가 케이크를 하나 더 담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우리 재호가 좋아했을 텐데.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수상한 조카 부부로부터 할머니를 지켜야겠다고요. 베이커리 거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베이커리 거리를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낡은 회색 승용차 한 대가 거리 끝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정민과 수진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다녀간 가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죠. 오늘도 200만 원은 썼겠네. 정민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빵을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변호사가 뭐랬더라? 비정상적인 소비 패턴만 증명하면 된다고 했잖아.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달 전 이들이 처음 영숙 할머니를 찾아왔을 때를 떠올려보면 참 뻔뻔했죠.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조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고모, 저 정민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때 할머니의 얼굴에 스친 당황스러움을 정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었거든요. 당뇨 합병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아, 그래. 정민이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정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되는 거였죠.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재호의 순직 보상금과 전국에서 모인 성금을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정민과 수진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저 할머니가 40억을 갖고 있다니 말이 되나? 수진이 혀를 찼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겠다고.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텐데. 정민이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죠. 일주일 뒤 정민은 정신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 고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분을 직접 봐야 진단이 가능한데요. 그게 고모가 병원에 오기를 거부하셔서. 혹시 왕진이 가능할까요? 정민이 봉투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본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병원을 나온 정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수진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우리에겐 또 다른 카드가 있잖아. 그들의 또 다른 계획은 더 교활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200만 원씩 빵을 사는 모습, 길거리에서 혼잣말하는 모습, 같은 길을 헤매는 듯한 모습까지. 모든 걸 영상으로 담았죠. 이 정도면 판사도 납득할 거야. 정민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는 정말 이상해 보였거든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소비라고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빵을 사는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지, 그 빵들이 어디로 가는지를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민은 서류 더미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후견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석 달이면 40억의 주인이 바뀌는 거였죠. 고모 건강도 안 좋으시고 당뇨 합병증으로 눈도 잘 안 보이시거든요. 정민이 안타까운 척 말했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거야. 그 돈은 우리가 써야 해. 그날 저녁 정민과 수진은 영숙 할머니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거실 벽에는 재호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아들의 환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죠. 저 사진들 좀 봐. 수진이 혀를 찼습니다. 죽은 아들한테 집착하는 것도 치매 증상 아니야?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재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재호야, 오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정민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찔렸습니다. 양심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죠. 40억이라는 숫자가 그의 마음을 다시 차갑게 만들었으니까요. 내일 법원에 서류 제출하자. 수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베이커리 거리의 상인들이 이미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 할머니가 그저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정민과 수진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영숙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밖을 바라보았어요. 희미한 시야 속에서도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할머니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2년 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강남의 대형 쇼핑몰은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3층 푸드코트 주방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화재 신고 접수. 강남 패밀리몰 3층 화재 발생.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호는 헬멧을 쓰며 소방차에 올라탔죠. 10년차 소방관인 그에게도 어린이날 화재는 특별히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3층 키즈카페에 아이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선임의 외침에 재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엄마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오늘이 엄마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저녁에 케이크 사갈게요 라고 약속했던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재호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물로 뛰어들었어요. 계단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3층에 도착했을 때 희미하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소방관 아저씨야. 어디 있니? 대답 대신 더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호는 소리를 따라 키즈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은 열변형으로 틀어져 있었고 안에서는 5명의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죠. 막내로 보이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재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괜찮아, 아저씨가 다 구해줄게. 재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건물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첫 번째 아이를 안고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겨우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산소통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네 번째 아이를 구하고 올라갔을 때 건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재호, 당장 나와. 건물이 무너진다. 무전기에서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 겨우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재호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꼬마야. 아저씨가 꼭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계단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창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밑에는 구조 매트가 펼쳐져 있었죠.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재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매트에 떨어지는 걸 확인한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재호야. 동료들의 비명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재호의 휴대폰이 발견되었을 때
화면에는 메모 하나가 떠 있었어요. 엄마 생일 마이너스 생크림 케이크 예약 좋아하시는 딸기 듬뿍. 오전 7시 23분에 작성된 메모였습니다. 출동 3시간 전이었죠. 영숙은 아들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생일 케이크보다 아들이 필요했는데 아들은 다른 엄마의 아이들을 구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재호가, 우리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TV에서는 연일 재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조된 5아이의 부모들이 눈물로 감사를 전했어요. 그분이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죠. 전국에서 조의금과 성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돈이 아들을 다시 데려다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재호가 구한 5아이를 만났습니다. 막내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고마워요 아저씨라고 적혀 있었죠. 그림 속에는 빨간 소방차와 웃고 있는 소방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울음을 멈췄어요. 재호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가 구한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목숨 바쳐 구한 아이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주겠다고요. 재호가 못다한 일을 자신이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들에 대한 최고의 추모가 될 거라 믿었어요. 다음 날부터 영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호가 좋아하던 빵집에 가서 빵을 한 알음 사고 그것을 들고 지역 아동센터로 향했죠. 할머니 누구세요? 처음 만난 아이가 물었을 때 영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빵 배달 온 할머니야. 재호의 흔적은 이렇게 빵 냄새와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영웅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엄마를 통해 계속되고 있었어요. 영숙은 오늘도 빵집으로 향합니다. 주머니 속 낡은 지갑에는 재호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소방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호야, 오늘도 엄마가 내 목까지 살게. 그렇게 영숙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서연 순경은 베이커리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담당한 지 벌써 3년째였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자꾸 귀에 들어왔어요. 매일 오전 10시에 나타나는 할머니. 200만 원어치 빵을 사가는 수상한 노인. 서연은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경님 오늘도 오셨네요? 진수가 가게 밖으로 나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최 사장님. 혹시 그 할머니 오늘도 오셨나요? 방금 가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10시 정각이에요. 진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빵집을 운영했지만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사장님,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서연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며칠 전부터 할머니를 몰래 따라가 봤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골목길에서 매번 놓치고 말았죠. 서연은 할머니가 간 방향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멀리서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놀랍게도 성수동 지역 아동센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한 얼굴로 할머니를 빵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빵 할머니,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우리 예쁜이들 좋아하는 크림빵이랑 도넛 가져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깊은 사랑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아동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벌써 6개월째예요. 매일 오셔서 아이들 간식을 주고 가세요. 6개월이나요? 네. 처음엔 저희도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만이 아니더라고요. 센터장은 서연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께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빵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주신 케이크 덕분에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심과 경계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혹시 독거노인 복지관에도 가시나요? 센터장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 말로는 할머니 덕분에 매일이 생일잔치래요. 신선한 빵을 받아서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신대요. 서연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영숙이가 매일 와서 빵을 나눠줘요. 우리한테는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을 잃었대요. 소방관이었다나.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방관 아들. 갑자기 2년 전 뉴스가 떠올랐어요. 쇼핑몰 화재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순직한 영웅 소방관. 그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순경님 큰일 났어요. 어떤 부부가 와서 할머니를 찾고 있는데. 서연은 곧바로 베이커리 거리로 뛰어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녀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이모가 치매에 걸려서 돈을 막 쓰고 다닌다고요. 법적 후견인을 신청하려고 왔어요. 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뭔가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잠시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연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자 부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우리는 그냥. 이모가 걱정돼서. 남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경찰서로 돌아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정민과 이수진. 이 부부의 기록을 확인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러 차례의 사기 전과 노인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 혐의. 그들은 할머니의 40억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사는 할머니. 벽에는 아들 재호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소방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카분들이 찾아왔던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애들. 재호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돈 생기니까 이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재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엄마 생일에 케이크 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매일이 생일인 것처럼 살아요. 재호가 못다한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참을 수 없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는 5가족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2년 전 재호님이 구해준 아이들의 부모예요.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죄송해요. 저희 아이들이 어머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5명의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흐느꼈어요. 재호가 목숨 바쳐 구한 아이들.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 할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커서 소방관이 될 거예요. 재호 아저씨처럼요. 한 아이의 말에 할머니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서연도 부모들도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조카 부부의 사기 시도.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재호가 남긴 사랑의 유산. 며칠 후 조카 부부는 체포되었습니다. 위조 문서와 사기 혐의였어요. 서연의 철저한 조사 덕분이었죠. 진수를 비롯한 베이커리 거리 상인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빵을 사갔는지 알게 되었어요. 의심은 존경으로, 경계는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요. 진수가 상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이름을 딴 나눔 베이커리.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누군가를 위해 빵을 사고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호가 할머니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법원 복도가 떠나갈 듯 웅성거렸습니다. 영숙은 낡은 손가방을 꼭 쥔 채 법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호가 떠난 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베이커리 거리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떡집 사장도 채소가게 민석도 심지어 평소 무뚝뚝하던 정육점 아저씨까지 왔죠.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정민과 수진이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영숙을 흘끔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죠. 그 순간 영숙의 가슴 한구석이 날카롭게 아파왔어요. 피고 측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수가 증언대에 섰어요. 박영숙 할머니를 얼마나 아십니까? 1년 정도 됐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비정상적으로 많은 빵을 구매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진수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죠. 진수가 가방에서 두툼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빵을 보내신 아이들이 쓴 편지입니다. 맛있는 빵 주셔서 감사해요. 생일 케이크 처음 먹어봤어요. 할머니 천사 맞죠?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죽은 아들 때문에 미쳐서 돈을 막 쓰고 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5살쯤 된 아이가 서 있었죠. 저는 2년 전 쇼핑몰 화재 때 구조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박재호 소방관님이 제 딸을 구해주셨어요.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희는 알아요. 재호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 엄마 생일엔 항상 케이크를 사드리고 싶다고 적혀 있었대요. 할머니는 아들이 못다 이룬 그 마음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건 재호 씨가 자기 목숨과 바꿨기 때문이에요. 영숙이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재호의 마지막 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들아, 아들아. 가슴속에서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서연이 증언대로 나왔어요. 순경 제복이 빳빳했죠. 조카 박정민 씨와 이수진 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기 전과 3건, 문서 위조 2건이 있었고 이번에도 정신과 의사에게 거짓 진단서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이 정민의 팔을 꽉 잡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이미 3개월 전에 전 재산을 재호의 나눔 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증을 마치셨습니다. 조카 부부가 노린 40억은 이미 할머니 손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정민이 주저앉았죠.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졌어요. 영숙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진수가, 민석이, 상인들이 모두 달려와 영숙을 일으켜 세웠죠.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 너머로 사람들의 따뜻한 얼굴이 보였어요. 한 달 뒤 베이커리 거리의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호의 나눔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달렸죠.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아 만든 가게였어요. 영숙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백내장 수술도 무사히 마쳤죠. 재호가 구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수술비를 모아줬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영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가게 한쪽에는 소방관 헬멧을 쓴 재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재호야. 영숙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꿈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네가 지키고 싶었던 아이들을 엄마가 대신 지킬게. 빵 냄새 가득한 이 거리에서 내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느껴. 따뜻한 빵 냄새가 거리에 퍼졌습니다. 1년 후 어린이날. 영숙은 재호의 소방관 모자를 쓰고 아이들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였죠. 지역 아동센터, 보육원, 그리고 동네 아이들까지.
우리 재호 아저씨가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여기서 맛있는 빵으로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한 아이가 영숙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영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호가 살려낸 생명들이, 재호가 지키고자 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민과 수지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그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숙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저녁 무렵 영숙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도 수고했고, 내일도 우리 함께하자. 빵 냄새 속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서 내가 항상 살아있다는 걸 엄마는 알아.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베이커리 거리는 여전히 빵 냄새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재호의 영혼이 따뜻하게 숨쉬고 있었어요. 영숙이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그녀는 다시 이곳에 올 거예요. 재호와 함께, 영원히 함께.